2017년 3월 16일 원남교당 1호 정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교우님 인도로 입장과 설명 기도, 독경이 있겠습니다. 텅 빈 마음을 단전에 모아 입정하십니다. 예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 주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옵고 한결같이 살려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옵나이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원이시여 돌고 도는 인과의 이치 따라 많은 생명이 생기를 바라는 계절이 왔나이다. 진리의 봄 기운은 만물을 살리고 생명의 싹을 피우라 재촉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글로 자취로 남겨주시며 저희들에게 이 법으로 마음을 살리라 하시나이다. 내 마음을 살리고 가족의 마음을 살리며 직장 동료와 만나는 인연들의 마음을 살리라 하시나이다. 그 극절하신 스승님의 여문을 마음에 모시고 저희들 성심으로 다짐하오니 오늘 법회를 통해 배우고 익히기를 온전히 하겠나이다. 온 마음으로 전해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나이다. 봄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없이 아는 삶, 불완전한 오늘일지라도 내 마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위 인연들을 살리기에 마음을 다하겠나이다. 하오니 저희들의 손길이 닿고 발길이 머물고 음성이 메아리치고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언제나 살려주시는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미미하나 교법 실천에 정성을 다하여 자신과 소중한 가족과 주변 인연들과 세상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부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원남 교당에 공부하는 인연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정통 법맥을 이어가는 법도량, 활불도량이 되도록 혼영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너희 서운 윤생은 이 법신불이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 하나하나의 나를 의지하고 제3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밀 나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건들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험악하지 않음을 알지 이제 반야바라밀 나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사라 각자의 생활을 변조하며 일상수행의 율법을 완성합니다. 전서 54조입니다. 일상수행의 율법 1. 신비는 원래 변함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변함을 없게 하는 곳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신비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3. 신질은 원래 그림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오만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하루 생활을 자격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본의시 없는 사람을 본의시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본의 실천당입니다. 오늘 본의 실천당은 서지은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신육단 서지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여러 번 바뀌게 했었어요. 제가 2월 중순에 왼쪽 눈에 각막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한 3주간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리 실천담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의 부족한 실천담을 시각자료로 메우고자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제 실천담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어쩌다 유문역, 아무튼 유문역이라고 적고 부제로 마음공부 초보자의 고군분투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아직 뭐 겸사님처럼 얼마 전에 하신 겸사님처럼 해봐서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정도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유문형 첫걸음을 떼다 해서 제가 유문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한 게 아니고 넘겨주세요. 23년 여기까지. 네. 23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체크리스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블랙 저널이라는 걸 제가 저때 알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이어리를 자기 마음대로 구성해서 쓰는 저널 다이어리인데, 그게 저희 유무념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천일필사나 여러 가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오늘 안 했네, 오늘 안 했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리스트 겸 유무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필사나 하루 뭐 몇천 번 걷기, 뭐 원고 쓰기,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OX로 그냥 단순 OX 하는 저 체크리스트로 유무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 23년에 시작해서 24년 1년 내내 엄청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달을 해보니까 OX만 하는 건데도 좀 이게 챙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꼭 하게 되고, 그래서 이 OX의 힘을 알게 돼서 한 장 넘겨주세요. 24년도에도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넘겨주세요. 마음공부 책자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체크리스트 한 거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마음공부 책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마음공부 책자 저희 보면 왼쪽에 유무념 한 칸이 5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OX 하는 게 좀 많아서 저걸로는 안 되고 다이어리 체크리스트 하고, 작년에 저희가 절대감사랑 일시공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래도 마음을 보는 건 좀 못하고 계속 그냥 OX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감님이 그 저희 뒤에 마음일기 쓴 거에 이렇게 적어주시잖아요. 뭐 이런 거 해봐라 뭐 써주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제가 이제 자꾸 화나는 데서 이렇게 못 멈춘다고 했더니 하루에 3번만 일하고 잠깐 연불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한 달만 하면 힘이 쌓일 거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실천은 당연히 못했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마음토크 예진 교우님이랑 할 때 제가 이제 남편과의 막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한테 불공하기를 할 때 멈추는 불공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불공이면 다 그냥 잘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남편하고 탁 부딪힐 때 그때 멈추는 거를 불공으로 삼아서 해보라고 하셨는데 새롭고 좋았지만 당연히 또 실천은 못하고 있었죠.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희 유무념에 전환기가 한번 작년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상금은 유무념을 춤추게 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예진 교우님이 활불의 단장 중앙 항단회 때 유무념 공부를 잘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상금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상금에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면서 교감님과 예진 교우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번에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활물에 훈련할 때 뭘 했었냐면은 일과 중에 아무 때나 종이 울리면 딱 멈춰서 이렇게 잠깐 입정을 해야 하는 걸 훈련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과 중에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막 경계가 일어났을 때 딱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넘겨주세요. 제가 이때 당시에 4시간마다 이렇게 안약을 넣어야 됐었어요. 그 다른 안구 건조증 그런 것 때문에 넣어야 됐는데 4시간마다 알람을 해놓고 안약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약을 넣을 때 연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걸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막 짜증을 내는데 뭐라고 이렇게 딱 나가기 직전에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하고 열심히 유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니까 그때는 한 번은 효과가 있었는데 잘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서 그랬는지 한 달이 지나니까 알람이 울리면 연불을 하는데 입으로만 연불을 하고 있는 게 형식적인 연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 화내는 건 다 계속 화내고 있고 그러니까 유무념에 뭔가 4시간 알람마다 그건 동그라미인데 화내는 건 계속 그대로 그런 이상한 사태가 돼서 네, 그래가지고 이 연불도 이 유무념도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네, 넘겨주세요. 그때 이제 교감님께서 탐진치 계문을 왜 체크를 안 하냐, 체크를 해봐라 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나는 아직 그 법이 등급이 아닌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하는 마음으로 그게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코멘트를 주셔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해봤어요.
시작을 했더니 저는 항상 시작한 다음날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 개수기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저희 유문이 그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개수기 어플로 이제 제가 이제 탐심, 진심이 언제 났는지랑 뭐 이런 거 개수기를 하는데 항상 사실은 화를 내고 나서 개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 다음 날은 제가 작년에 열린마당에 쓴 저의 콜라 남편 있잖아요. 제가 심부름 시키면 자꾸 땅콩 사오는 남편. 그 남편하고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차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를 새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차 견적을 제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 견적 이제 전화로 얼마 나왔어? 막 그때 이거 어떤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견적서를 받아왔는데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견적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부정 기차표를 제가 끊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못 끊었단 말이에요. 제가 내가 부정 기차표 끊었어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럴 리가 없대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화를 냈었는데 저 평균치 시작하고 남편이 또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화가 딱 올라오는데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서 멈추지 않아도 조금 그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경험을 다음날 한 번은 했는데 길게는 안 가더라고요. 그 마음에 힘이 없었는지. 근데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거는 내가 멈추려고만 했는데 그동안 멈추지 못한 게 마음을 못 봐서 못 멈춘 거였구나 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화가 올라오는지 내 마음을 봐야 그걸 보고 작은 경계는 보기만 해도 사라지고 큰 경계는 알아야 이걸 멈추려고 할 텐데 그걸 보지도 않고 왜 못 멈췄지 이러고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번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타오님이 다 코멘트에 써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정에 옳고 그름이 없고 일어나는 감정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써주셨었는데 제가 이걸 써주셨을 때는 이게 코멘트가 마음에 안 와닿았었는데 이게 3월달 코멘트였거든요. 작년 3월. 근데 작년 말에 코멘트를 마음에 이거였구나 하고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윤문영 제가 방향을 잡게 됐는데요. 넘겨주세요. 제가 작년 1월부터 감정일기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그게 어떻게 쓰는, 그때 처음에 1월달에는 간단하게 썼어요. 그냥 내가 일어난 감정이 뭐고 그 감정의 수치 1부터 10 중에 얼마큼인지 수치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남는지, 그러니까 저희 마음 일기 쓸 때 원래 객관적으로 상황 쓰잖아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쓰는 저것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화를 많이 내니까 화 나는 때 멈추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막 의문점을 했었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감정일기를 좀 더 세분해서 쓰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이 세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넘겨주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이가 학원을 옮겨야 되는 때가 됐는데 안 옮긴다 그러고 다른 학원, 국어학원 테스트를 보러 가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경로라는 단어에서부터 저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경로와 짜증이 7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였으면 이제 거기까지만 썼을 텐데, 이제 생각과 욕구라는 항목은 뭐냐면, 그런 감정 속에서 내가 바랬던 그 감정에 숨겨져 있는 제 욕구는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걸 써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내 뜻대로. 그런 욕구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처 방법은 그때 당시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했나를 쓰는 건데, 아이를 설득하다 결국은 협박으로 끝냈죠. 너 그렇게 하면 학원 다 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른 선택,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쓰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감정일기를 써보니 내가 주로 어느 경계에서 왜 화가 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저의 가까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경계가 이제 화가 나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유무념을 다시 잡았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즘 유무념은 첫 번째로 남편의 스킨십 전에 연불 10번, 그리고 스킨십 하는 동안 연불 10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남편과 만나기 전 연불 10번으로 할까 하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상황으로 해야겠다 해서 스킨십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막 바쁘게 어딜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안아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손도 안 닦고 이제 그 손으로 저를 이제 만지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정말 지금 10몇 년 동안 짜증을 내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은용으로 남편이 그러려고 할 때 일단 화부터 내지 말고 연불을 10번 하자. 이제 그걸로 지금. 그래서 남편이 띠띠띠 들어온 소리 나면 연불로 이제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일단 남편의 것을 먼저 수용, 연불 10번 하는 동안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하자. 이게 저의 요새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 뜻대로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뭔가 이제 뭐, 야, 너 지금 숙제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말하기 전에 이제 연불 10번 하기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그래서 스타우님이 지금 사춘기 아이한테 무조건 그래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주셔서 명심은 하고 있는데, 그걸 유문용으로 잡기는 조금 제가 아직 단계가 안 돼서 잔소리전 연불 10번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가장 제 마음 공부에 관련된 유문용은 큰 테두리인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그 외에는 또 OX는 이렇게 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제가 감정일기를 쓰다 보니까 주로 저의 감정이 다 화예요. 화. 그런데 감사일기 우리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서 그 일상 수행력이라고 매일매일 인력이 그 원불교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그 날짜 인력 밑에 유문형 쓰는 칸인데 거기에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저 스스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감사할 항목을 찾아서 쓰는 거. 그래서 화가 나 감정일기를 팍 쓴 다음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화를 가라앉히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좀 삐뚤었네요. 근데 제가 그 2월 중순부터 이제 사실은 일상을 좀 제대로 못하면서 교리 실천담에 사실 되게 너무 미약한데 얘기하기가 되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 뭔가 시작할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막 이렇게 정성이 부족한 건지 자꾸 힘이 떨어지고 계속 그게 반복이었던 저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꺼내기 되게 여기서 쑥스러웠는데, 중꺾음화라는 말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거 대부분 여기는 90% 이상 모르실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넘겨주세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꺾이지 않고 계속 가봐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교리 실천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유무념이 했더니 어떻게 제 마음이 변했는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늘 가슴이 찾았다고 해주신 우리 서지현 부장님께 더욱 정진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가입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성가 66장입니다. Thank you.
축복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교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따라지나는 공부심도 일어나고 어떠한 사업심도 생겨나며 의논이나 오만심도 무너지고 있던 걱정, 의심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곧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동지의 마음을 살려주고 이 세상을 이루어주는 주인공입니다. 설법 버튼입니다. 쑥타워 김대령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의식 때 총부에 가니까 그냥 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봄 비가 촉촉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 교도님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누구를 좋게 해줄까 하는 마음이 신덕이요.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유익 주는 행동이 행덕이요. 남의 앞길을 열어주고 인격을 두둔해주는 말이 언덕이다. 대산종사님 법문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추모담이 있습니다. 초창기 교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단했던 선진님들의 이야기가 삶이 가슴 찡하게 와닿고 또 한편으로는 스승님께 그렇게 굳은심수로 공부했던 그 복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선지님께서 초창기 가난한 교당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총부를 찾아갔답니다. 이게 종목사님, 당신 종사님께 찾아갔답니다. 가면서 속으로 많이 연습을 했대요. 저는 도저히 이 교당에서는 더 이상은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다른 교당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폐경 못하게 될까봐 한참 연습을 하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조실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정산종사님을 딱 뵈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누구 왔냐 하고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그런데 연습했던 말은 안 나오고 정산종사님을 뵈니까 눈물만 주룩주룩 나더랍니다. 눈물만 흐느껴서 오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다 잡아주시면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 한마디에 갖고 갔던 말도 못하고 이 응어리 여기까지 찼으니까 용기를 내서 조실까지 안 가셨겠어요? 여기까지 찼던 응어리가 사라락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예,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 조실 밖으로 탁 나와서 가만히 이제 혼자 탁 서서 교당을 갈 걸 생각하니 막막한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또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조실을 이렇게 쳐다보니 조금 전에 예,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은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 싶고 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저 어른의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싶으니까 조실 들어갈 용기가 더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참을 서 있다가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교당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당에 오셔가지고 살아보니까 죽을 만큼 힘은 들어도 죽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 초기 이야기를 경험담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이따금씩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또 참
어떤 힘으로 저렇게 살으셨을까 마음이 이렇게 짚어지기도 하고 그런 추모다임입니다. 이 선지님은 정산종사님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시름이 놓아졌죠. 그 한마디에 어떤 힘이 있을까? 또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손길, 그 손길에 무엇이 전해졌기에 이 선지님은 모든 시름이 놓아지고 그 고달픈 삶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퇴임도 하시고 세상이 바뀌는 것까지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임지마다 살으셨을까? 성현의 많은 능력 중에서 큰 한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말 바쁘시지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교당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아닐까? 내 마음 살리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문을 받들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설법을 듣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면 일상에 돌아가서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법문이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취무할 때 전설을 봉독하면 법문을 통해서 마음이 살아납니다. 제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법문 봉독을 하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때 법문을 봉독하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자잘자잘한 저울질 말고 큰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늘 그렇게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크게 보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살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은 성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내 마음을 살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발길은 그쪽으로 향합니다. 내 발길,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요. 마음이 힘들면 스승님을 찾기도 하고 주변에 좋은 인연을 찾아서 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능력 참 귀하고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를 살려주는 인연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균선희 교감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뵙고 말씀을 받은 것은 원남교단이 처음이에요. 네, 원남교단에 근무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참 많은 인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출가도 있고 제가도 있고 교도님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또 일반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오래된 인연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와서 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셔요.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쳐가면서 시가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몽다리를 풀어냅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고 가실 때 보면 얼굴이 환해져서 갑니다. 왜 그런가? 많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가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무가 할 일이 저 일이구나 하는 감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교무만 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아시지요? 네. 우리는 자녀들,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특히 자녀들 이름 말로 형언할 수 없지요. 예, 저는 자녀가 없는데도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효정님들께서 기도하는 영어를 보면 내 자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잘 되라고 공부 잘하고 앞뒤로 활짝 열리라고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절대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당신 기도는 요만큼도 없을 때가 많아요. 주소일령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저는 교수님들 보고 그 마음을 정말 많이 느끼고 감정적으로 배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그만큼 자녀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내 자녀, 그 자녀의 마음을 나는 살릴 수 있는가? 한번 자녀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몇 프로냐 했을 때는 100을 넘고도 철철철철 넘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의 마음을 나는 잘 살려주고 있는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어쩌면 실제로는 마음을 깔아주기라는 언행을 하지는 않는가? 또 연로하신 부모님, 내 존재의 근원이시지요.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살려주고 있는가? 초삼이라서 어른들 모시고 이 조문을 다녀보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한결같이 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연세 드신 분께는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몸은 말을 안 듣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왕년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 무엇을 했는데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살려드리고 있는가? 또 내 삶의 근원이 되는 직장, 그 직장 동료들 함께 합심해야 나는 또
나도 월급을 받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 수 있지요. 그 직장 동료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회사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나는 살릴 수 있는가? 내 친구, 내 가까운 인연, 내 형제들, 그 마음을 나는 살릴 수 있는가? 정산종사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깔아지던 공부심도 일어나고 없던 사업심도 생겨나며 의복이나 원망심도 풀어지고 있던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 그 주인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내 주위 가까운 인연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릴까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나오는데 왜 이게 상대방까지 전달이 되어서 밖으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이렇게 힘들고 뭘까? 쉽지만 조금 어렵기도 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상 소통을 말로 하지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말로 사람을 마음을 깔아주기도 하고 늘 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가닥을 잡으면 어쩌면 조금 원하는 결과에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산에서 죽산 교장님을 모시고 근무할 때였습니다. 제 마음과는 달리 제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그게 돌아 제 귀에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몹시 화도 나고 몹시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조금 소심합니다. 그래서 직접 말을 못하고 대신에 교감님께 부탁감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몹시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대교교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럼 된 거잖아. 그냥 마음에서 터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네요.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짧은 문단 감정인데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세월이 흐르면 또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나는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문단 감정을 사실 몇 번을 그 이후로도 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놓아져요. 우리 교우님 그렇지 억울한 경계를 맞아들였을 때 그렇게 바로 놓아버리시고 그 일을 탁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런 스승님이 계신가요? 대종사님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든 실제로 사람 스승님이 되었든 가까운 인연이 되든 그런 인연은 있으셔야겠지요.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또 한 교당, 처음 발령받은 교당에서 학생을 담당할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두 동생을 건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당에 오면 늘 밝아요. 마음이 늘 강한 아이겠지요. 근데 재미있게 달라요. 어느 날 교수님, 저 이제 교당을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당이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왜? 제가 이번에요.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공고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공고를 들어가게 됐는데 다른 애들이 그걸 알면 좀 창피해서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공부 못하는 걸 모를 텐데 좀 창피해서 교당에 못 오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이미 다 알 텐데 말 안 했지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왜?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다. 그렇지만 공부 이꼴 너의 미래는 아니다. 너는 무엇을 할 때 제일 재미있냐? 그랬더니 이 외모 꾸밀 때가 제일 재미있대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를 넣고 앞을 이렇게 뽕을 넣고 옷을 이렇게 항상 하고 와요. 하다못해 여기 입술에도 머리를 반짝반짝 바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름 멋을 많이 부린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가장 재미있대요. 그럼 가장 재미있는 걸로 자기 미래를 살리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즐겁게 살면서 돈도 벌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그럼 그걸 살려보자. 네가 재미있고 잘하는 걸 가지고 살려보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려요? 이 돈만 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공고에 가면 틀림없이 동아리가 있을 것이다. 그 공고에 미용과 관계된 동아리가 있는 것을 살펴봐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라. 그런데 다만 즐기고 예쁘게 하고 그런 것에만 멈추지 말아라. 네 미래를 거기다 걸어봐라. 거기를 진심으로 네가 배우고 미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진심으로 연구하고 해봐라. 공부 못한다고 해서 네 미래를 그냥 놓아버릴 수는 없지 않냐. 다 버려도 너는 너를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때마침 화장품을 화장하는 법, 화장품 개발하는 이 동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면 제가 때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냐? 지난번에는 동아리에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격려를 해주고 잘한다. 해봐라 더. 이렇게 격려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1년만 살다가 마산교당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걔가 고2, 고3을 지냈겠죠?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 걔가 전화를 했어요. 교무님, 그랬더니 교무님, 저 화장품 개발해서 특허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잘했다. 특허 내서 아무래 연구직으로 들어가게 될 기회도 생겼고 또 전주대학교 4년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무님께 제가 꼭 전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교무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없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차는지. 저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어머니, 홀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대견하고 기특할 수 없어요. 제 말을 흘려 들었을 수도 있고 2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했는데 그동안에 놓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 미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성과를 거뒀어요. 그 어머니 마음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몇 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앞날 미래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물며 내 자녀, 내 아이는 어떠냐라는 거죠. 내 가족, 내 부모님, 살 날보다 가실 날이 더 앞에 있는 내 부모님,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나는 어떻게 살려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당연히 있지요. 때때로 사랑하는 그 마음,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상처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처를 줬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옅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손태사 대종사님의 법은 실천이다 라는 생각이 더 새겨집니다.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손태사 스승님께서는 작은 쥐사가 결실이다, 열매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가까운 인연부터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동료, 내 친구, 그 인연부터 말로 살리는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안 하는 것을 하려면 때로 두 손을 벌끈 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잠시 입을 꼭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주겠다는 그 한마음 강하게 가지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용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점의 힘을 빌려서 도와주십사. 대종사님, 스승님의 힘을 빌려서 도와주십사 하면서 말로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우리 교도님들, 내 자녀들의 마음, 내 부모님의 마음, 내 가까운 인연들의 마음, 말로서, 살려주는 말로서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염원드립니다.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소원에 따라 묵상하시는 부분입니다. 열린마당 순입니다. 호 3변 확인하십니다. 오늘 열린마당은 수지답승상 홍성군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중요하고 많은 사람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을 하고 현직에 있을 때 해보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목소에 많은 시간을
실제 빚이 일부나마 생활에 활용되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의 안락과 편안함을 얻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침과 저녁의 교전 일기를 유문용으로 대체해보고 있다. 아침에 저녁에 각각 각 20분, 30분 정도 교전을 읽는다. 정정 부분은 매번 공독하고 대종교, 정강교사법원, 법조위용 등으로 전설을 읽고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단어나 구절의 연필로 괄호로 표시해본다. 특히 잠을 깬 후 아침에는 이런 공부를 하셨는지 그 본의가 더 분명히 다가옴을 느낀다. 저녁에 교전을 읽고 잠에 들면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잠자기 전 잠깐이라도 선을 하는 교전을 보면 하루 일상의 경계 속에서 분별했던 마음이 골라지고 그 이전에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다. 구멍 틈틈에 깊은 잠, 열반락이 있다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부사는 신속하다. 우리 모두 교전 읽기를 통하여 사심 모으라고 진리의 정수를 얻어서 제작하자. 공사님은 우리 원장교장님들 공부인의 모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 정진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라고 격려와 감사의 말씀. 최도관 교사순입니다. 오늘 베트남 호치민 교당에서 하노이입니까? 네, 하노이 교당에서 유동만 교도님이 오셨는데 같이 나오셔서 예, 저기 하노이 교무님 양천 하나진 교무님하고 우리 청년에서 오늘 우리 법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멀리서 해외에 오셨지요. 우리 초창기 선진님처럼 해외에서 아주 애를 쓰고 계신 교무님과 교도님입니다. 한번 모시고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교당 한화준 교무입니다. 제가 하노이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희 하노이 교당이 베트남에서 종교 승인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원신성교도 아들이 한국 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원불교 교전도 번역을 할 막중한 책무를 받고 그래서 교당을 좀 인도하고 싶어서 원남에 함께 인도하려고 함께 왔습니다. 우리 주인공이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원찬. 네. 네. 또 뵐게요. 예. 우리 함께 공부할 도반입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춘이 그 하노이에서 이거 가시지요? 우리 교무님 건강하시라고 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교당 소식을 안내합니다. 회고 사면 봐주십니다. 오늘 법회 공무원의 주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평양봉단은 11단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은 12단이 준비하십니다. 열린마당은 23일에 황성경 교도님, 그리고 30일에는 김윤성 교도님께서 하십니다. 교리 실천단은 4월 13일에李교정 교도님이, 4월 20일에는 정성권 교도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윤서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우리 교회 조부모 황은정 이도석 교도님의 공양입니다. 윤서가 밝고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입교도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6일부터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1시간 동안 경원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 교실이 이제 개학을 합니다. 3월 20일 10시 30분 선실에서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공개 나가는 것처럼 3월 30일 오후 법계는 담별 자유법계입니다. 담별 지원이 있고요. 단원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단장님들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 건당 한마당 가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담별 장비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앙님께서는 또한 단원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등 신청일을 쳤습니다. 3월 6일에 정다 인류 일정으로 입금하신 교도님이 계신데 불법과 괴용권님이나 손인선 교도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불교 어린이 국악예술단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청년 정전 훈련 진행 중입니다. 3월 14일에서 16일 2박 3일 동안 경상 성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험금 기도부 희사금을 신청해주신 모든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활굴 회화는 동양포의 선실에서 있고요. 교감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오랜만에 다시는 보고 교감님과 함께 문답 감정에 좋은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활굴 단원님에게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등 불사 연골 전공과를 꾸준히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부릅니다. 이마은 오늘의 성가 30절입니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중순입니다. 다음 한 주도 더욱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원기 110년 3월 16일 원당교당 1호 정례 법회를 마칩니다.